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나왔죠. 얘가 총 100점에 20점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작업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가 있는데 이 두 문제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분석적으로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분석적으로 1번 시트에 왔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자, 여기 지상이 이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첫 번째 거부터 같이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거 보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거래 현황이라는 요 엑셀 파일이 있대요. 요 파일에 토지라는 요 테이블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외부 데이터 가지고 오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피벗 테이블 만들 거니까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시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문제에서도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그렇게 하라 그랬죠. 해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요거 이제 체크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연결 선택이라는 거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뜨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찾아보기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더 찾아보기요.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C 드라이브에 길버 커마를 1급 총정리에 엑셀에 이제 모의라는 이 폴더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이 있죠. 이 중에서 거래 현황이라는 요 엑셀 파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거래 현황이라는 요 파일이 있습니다. 요 파일 선택해주고 열기요. 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테이블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다시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토지라는 이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토지라는 거 요거 선택해주고 우리 확인 버튼 눌러주면 돼요. 확인이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지상이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보고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이랑 위치는 이제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자, 일단은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을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피벗 테이블을 만들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값들이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 써져 있죠. 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왼쪽에 보니까 이제 계약의 종류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등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왼쪽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얘기는 행위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행위 이제 계약 종류, 두 번째 게 이제 등급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에는 아무것도 없죠. 없으니까 열은 없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때 이제 이 데이터는 전체 거래액 그리고 거래 수수료 이 두 가지의 합계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A의 1번 셀 이곳을 보니까 지금 생산지하고 돼 있죠. 얘가 이제 필터죠, 필터. 그래서 생산지라는 거는 이제 필터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는 행에다가 그리고 등급도 행에다가 그리고 열은 없는 거고 그리고 시그마 값에다가 전체 거래액과 거래 수수료의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피벗 테이블은 지금 A의 3번 셀부터 이제 시작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 이거를 넣을 위치는 A의 3번 셀이요. 해서 여기 위치 찍어주고 A의 3번 셀 선택하고 확인 버튼만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피벗 테이블하고 이렇게 생기고 피벗 테이블 필드 요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시그마 값이다 해서 갖다 놔주면 되죠. 자, 그럼 문제 그림 좀 다시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우리 생산지라는 거는 필터에 갖다 놓으면 되고요. 계약의 종류하고 등급은 행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전체 거래액과 거래 수수료 이 두 가지는 이제 시그마 값에다가 갖다 놔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지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필터에 갖다 놓고요. 그리고 계약의 종류 쭉 드래그해서 우리 행에다 갖다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이라는 것도 쭉 드래그해서 행에다가 계약 종류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 값에다가 우리 전체 거래액이랑 거래 수수료 그거 갖다 놔주면 되죠. 그래서 맨 밑으로 내려갔더니 전체 거래액이 있네요. 요거 쭉 드래그해서 시그마 값에 갖다 놔주고 그리고 거래 수수료에서 맨 위에 있죠. 요거 쭉 드래그해서 전체 거래액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거래액에 대해서 합계 구하는 거 맞죠? 거래 수수료도 우리 합계 구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다 끝난 거고, 그 뒤에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이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보고서 레이아웃하고 있죠? 이거 클릭해서 우리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고,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부분합은 그랬어요. 부분합은 그룹 하단에다가 표시해라. 자, 그럼 여기 앞에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에 보면 우리 맨 앞에 부분합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합 선택해 주고요.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각각 계약 재배 요약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포점 매매 요약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지시사항 보니까 확장 축소 이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 거는 지금 보니까 이곳에 마이너스 기호, 이곳에 마이너스 기호가 붙었죠. 요거 이제 없애라는 거예요. 요거를 없앨 때는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고 나면 피벗 테이블 도구하고 생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 분석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 끝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하고 표시하고 돼 있죠. 요거 이제 한 번 더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해서 요거 클릭 해제를 해주면, 선택 해제를 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아까 빼기 표시가 돼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요 지시사항도 전부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을 보게 되면 합계 전체 거래액이 있대요. 지금 합계 전체 거래액이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내림차순 정렬하고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계 전체 거래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이제 내림차순 정렬할 거니까 전체 거래액이 들어있는 셀 있죠.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정렬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여기서 이제 숫자 내림차순 정렬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보통 2번 이걸로 이제 지정해 주래요. 그럼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들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선택해주고 맨 위에 이제 피벗 테이블 도구하고 있죠. 이곳에서 우리가 디자인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하고 있죠. 그때 이제 얘를 클릭해서 쫙 펼쳐서 이제 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피벗 스타일 보통 2번으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그게 지금 여기 있거든요.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해서 얘 선택해주고 우리 보통 2번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지상 하나가 또 다 끝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전체 거래액이랑 거래 수수료예요. 이 두 개 필드, 이 필드랑 이 필드랑 이 두 개 필드는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각 필드 설정에 셀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숫자 범주가 있대요. 이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전체 거래액이랑 거래 수수료 이곳에 보게 되면 이 값들이 전부 다 이제 천 단위마다 전부 다 쉼표가 다 붙어 있죠. 그거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전체 거래액부터요. 전체 거래액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각 필드 설정이요. 각 필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표시 형식하고 있죠. 표시 형식 찍고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이요.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숫자하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어주고 우리 천 단위마다 쉼표 붙여주세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럼 이제 전체 거래액에 대해서 천 단위마다 컴마가 다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도 똑같이 해줘야죠. 해서 거래 수수료가 들어있는 셀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각 필드 설정이요. 각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들어가주고요. 그러면 이제 셀 서식의 표시 형식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 숫자 범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숫자 범주 들어가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체크해주고요. 그러면서 확인. 그러면서 또 확인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지상 여기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계약 종류가 계약 재배 2고라고 했어요. 계약 종류 보니까 계약 재배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리고 등급이 있는데 등급이 C인 그 데이터만 그랬어요. 등급이 C다 그럼 얘 보고 얘기하는 거죠. 요 데이터만 별도의 시트로 작성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재배 중에 C등급이 지금 이곳에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전체 거래액도 있고 거래 수수료도 있죠. 얘가 됐든 상관없어요. 거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별도의 시트로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데이터에 보게 되면 계약 종류가 전부 다 계약 재배로 다 돼 있고요. 등급은 전부 다 C등급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때 이제 시트명을 C등급 계약 재배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지금 우리 거 시트 이름 보게 되면 시트 1이라고 돼 있죠. 시트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시트 1이라고 써져 있는 거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시트 이름을 변경시킬 수 있게 뜨는데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시트명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C등급 계약 재배하고 이렇게 이제 시트 이름 써주고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이제 시트 이름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분석 작업 1번 그 시트 앞에다가 위치시켜라. 분석 작업 1번 시트 앞에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됐으니까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또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석 작업 1번에 가게 되면 이제 부분합이 있어요. 얘랑 이제 우리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거, 요 그림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꼭 비교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자, 일단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먼저 이동부터 하자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이제 처리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지시사항 먼저요.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 기능을 이용해서 A4번부터 A11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A4번부터 A11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는 월이 4월부터 6월인 그 데이터만 입력이 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A4번부터 A11번 그 영역을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은 설명 메시지를 표시하래요. 표시하고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때 그림처럼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게 그렇게 설정해라. 그때 이제 month하고 end라는 요 함수를 사용하래요. 자, 일단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정 날짜를 우리가 셀에 선택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런 이제 설명 메시지가 나타나게 하고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지금처럼 입력 오류하고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영역이요. A4번부터 시작해서 A11번이다. 그럼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는 월이 4월부터 6월까지 그 데이터만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4월부터 6월 그랬으니까 4 이상 6 이하 그렇게 되면 되겠죠. 그때 이제 여기에는 월도 들어있고 일도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month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와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입력한 그 데이터의 월이 4 이상이냐 6 이하냐 그거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때 이제 4 이상이다 6 이하다 쓸 때 그때 이제 그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en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A4번부터 A11번 요 영역 범위 지정해 주고요.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거 얘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유효성 요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고요. 여기서 이제 제한 대상을 걸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줘야죠. 해서 내가 직접 사용자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수식 입력해 주면 되죠. 해서 식 쓸 거니까 이제 는 하고 먼저 써주고요. 우리는 조건을 두 개 쓸 거예요. 4 이상이냐 6 이하냐 그렇게 두 개요. 해서 그 두 개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end 해서 열어주고요. 그때 이제 month라고 써주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셀 찍어주고요. 이 첫 번째 셀에 들어있는 그 값에서 월만 빼오세요. 그 월만 빼온 게 4 이상입니까? 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month라고 쓰고 A의 4번 셀 찍어주고요. 요 셀부터 시작해서 이제 월만 빼오는데 그게 이제 6 이하냐 작거나 같다 6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한다. 그 얘기는 4월에서 6월인 그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해서 수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6이 요만큼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A4번부터 A11번 그 영역의 셀을 클릭했을 때 설명 메시지를 표시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 설명 메시지라는 요 탭이 따로 있죠. 그래서 설명 메시지라는 탭으로 이동해 주고요. 그때 이제 셀을 클릭했을 때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게 할 거니까
셀을 선택하면 설명 메시지를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으면 되고, 그때 이제 제목은 입력 제한이라고 돼 있고 내용은 요거 그대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죠. 여기 맨 끝에 보게 되면 점도 있습니다. 점도 똑같이 찍어줘야죠. 해서 제목부터요. 제목은 여기다가 이제 입력 제한이라고 써주면 되고, 설명 메시지는 우리 4월부터 6월에 해당하는 날짜만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쓰고 점까지 똑같이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 메시지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그림과 같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러면 오류 메시지라는 요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오류 메시지 탭 찍어주고요.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달라 해서 여기에 체크 표시가 돼 있으면 되고, 그때 요 앞에 보니까 이제 X라고 요 기호가 붙었어요. 요 그림 붙었죠. 해서 스타일은 중지로 그냥 놔두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목 쓰라고 여기 써있죠. 요 제목은 입력 오류라고 그리고 입력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 메시지는 다시 입력하세요.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제목에다가 입력 오류라고 써주고, 오류 메시지는 다시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요 맨 뒤에 보면 점도 찍혀 있어요. 그 점까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류 메시지까지 다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거죠. 이 모든 첫 번째 지상을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A의 4번부터 A의 11번 이 영역 어딘가를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 메시지가 나오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날짜를 제가 뭐 8월달 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2021년 8월 1일이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입력 오류하고 오류 메시지 떴죠. 그때 이제 빨간색 X 요 기호 떴고요. 다시 입력하세요 라고 떴습니다. 해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취소 눌러서 이렇게 원래대로 다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다 하고 확인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표 1번에 보게 되면 4월 21일 반품 수량이 뒤에 4번 셀에 들어있대요. 이 값에 따른 매출액이 2의 4번에다가 계산을 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뒤에 4번 그럼 얘고요. 2의 4번 그럼 요거예요. 요게 이제 4월 20일 날 이제 반품 수량 5개가 있대요. 그때 이제 매출액이 64,311원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래요.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서 표 2번에다가 i의 5번부터 i의 12번 그랬습니다. 그러면 i의 5번부터 시작해서 i의 12번 그럼 요만큼이죠. 이만큼 영역에다가 반품 수량 변동에 따른 매출액을 계산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반품 수량이 5개일 때 매출액이 요만큼이래요. 그때 이제 반품 수량이 1개일 때는 매출액이 얼마가 되는지, 3개일 때는 얼마가 되고, 5개일 때는 얼마가 되고, 7개일 때는 얼마가 되는지 그 매출액을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 칸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요 매출액 계산한 그 수식이 들어있죠. 요 수식이요. 수식 입력서에 쭉 범위 지정해주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해주면 돼요. 컨트롤 C 눌러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ESC를 한번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범위 지정한 게 전부 다 취소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매출액 I의 4번 셀에다가 이제 우리가 수식 복사한 거 있죠. 그거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V요. 컨트롤 V 하게 되면 여기다가 입력한 그 수식이 이곳에 그대로입니다. 해서 지금 i의 4번 셀이 선택이 돼 있는데 그때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복사해 놓고 그리고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우리가 데이터의 표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데이터 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표 선택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테이블하고 행입력셀, 열입력셀 물어보는데 지금 여기서는 반품 수량이 원래 5개일 때 매출액이 이만큼이었어요. 해서 여기 있던 수식을 그대로 똑같이 복사했기 때문에 이곳에도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반품 수량이 열 단위로 들어있죠. 해서 여기 열 입력셀에다가 원래 이 식을 계산할 때 5개로 계산했습니다 하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해서 열 입력셀 찍어주고요. 반품 수량 5개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반품 수량이 변할 때마다 그때 매출액이 이렇게 이제 변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분석 작업 2번 문제 다 끝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정리 좀 하자고요.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CSV라는 파일을 이제 불러와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이번 회차에 나온 것처럼 우리 엑셀 파일, XLSX라는 요 파일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ACCDB라는 요 파일을 가져와라. 그렇게 나올 때도 있고 TXT 파일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들어가는 메뉴가 다 다르죠. 우리 XX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그 메뉴에 들어가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기타 원본이라고 있고요. 그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가지고 와라라고 요 메뉴 이용해서 우리가 XX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방금 풀었던 요 엑셀 파일 가지고 와라. 그거는 이제 찾아가는 메뉴가 달랐죠. 요거는 이제 삽입이라는 메뉴요.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선택하고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CSV 파일도 마찬가지로 삽입의 피벗 테이블 요거 선택해 놓고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지고 오면 돼요. 그리고 텍스트 파일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우리 데이터라는 그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텍스트 파일 가져오기가 따로 있어요. 해서 요걸로 이제 가지고 오면 됩니다. 해서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갔을 때 우리 XX 파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제 기타 원본에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 마지막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텍스트 파일 가져오기에서 텍스트 파일 하고 있습니다. 요걸로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근데 CSV 파일이 됐든 엑셀 파일이 됐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요.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하고 피벗 테이블 얘를 찍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해서 연결 선택을 누르고 우리가 CSV 파일이 됐든 엑셀 파일이 됐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이게 이제 어떤 파일을 가지고 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니까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거 두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엑셀을 열어서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게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꼭 전체 내용을 숙지하고 손에 익히고 그리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 데이터 가지고 오게 할 때 지금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